가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이제 집합이라는 걸 배워야 되는데, 자, 수학하라는 과목은 있잖아. 너희들이 정한이도 했었나? 수학 3까지만 했었나? 아무튼 지혜는 수학 하까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뭐 일단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수학 하라는 과목을 해보면 알 거야. 수학 상과는 사실 느낌이 좀 많이 달라. 수학 상이라는 과목은 사실 어떤 게 초점이냐면 기본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그 공식을 또 다른 상황에, 이런 상황에 한번 적용해 볼래? 저런 상황에도 한번 적용해 볼래? 상황들을 바꿔갑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수학하도 사실 비슷하긴 하는데 수학상은 거의 유형별로 좀 모여있는 거, 아, 이 유형, 이 문제는 이 유형에서 풀었던 거, 아, 이렇게 해석되는 거는 여기서 풀었던 거. 유형들이 약간 짬뽕돼 있는 형태야. 뭔가 논리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조금씩 달라져 있는 표현 방식들을 너희들이 해석을 달리 해보는 거. 그쪽이 초점이라면, 잠깐만. 수학하라는 과목은 사실 고등수학이라는 게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는 사실 1차 방정식.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1차 방정식 필요할 것 같아? 거의 필요 없습니다. 지혜는 했는데 안 한 것만 못해요. 정환이는 안 했고, 안 한 것만 못해요는 뭐야? 안 한 것만 못한 건 뭐야? 그럼 왜 했어? 들어는 봤는데 그냥 안 들은 거랑 똑같다라는 수준이지. 안 한 것만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랑 똑같다겠지. 아무튼 계속 갈게요. 그냥 뭐 거의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진행할 거야. 너희들이 여태까지 했던 교재들이 너무 기본 교재들이라고, 기본 교재들이더라고. 내가 보통 아까 앞 수업에서도 얘기했지만 12월 달에 하는 특강들은 나는 보통 이 교재를 12월 달에 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교재를 12월 달에 쓰는 교재고 1월 달에는 이거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교재, 좀 더 어려운 교재로 가거나 문제 양이 좀 많아져 있는 교재로 진행을 하는데 너무 이제 기초적인 거를 해가 와가지고 뭐 일단 좀 거의 처음이라 생각하고 할 건데요. 아무튼 수학하라는 과목은 어떤 느낌이 좀 다르냐면 아까 뭐 이 얘기를 하다 마는데 수학이라는 과목을 나중에 너희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는 1차 방정식도 안 써. 미분적분은 뭘 언제 써? 전공 공부할 때 몇몇 특정 과들만 쓸 뿐 안 써.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럼 왜 배우느냐? 수학은 약간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배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런 느낌의 과목입니다. 수학하는. 논리적인 사고. 오케이? 그래서 약간 국어 영역, 국어 같은 느낌이 좀 많이 강하게 드는 과목입니다. 아셨죠? 자, 수학하는 그래서 부담 없이 뭔가 같이 생각이란 걸 하면서 갔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일단 개념 설명하는 방식부터가 조금 달라요. 자, 왜 이걸 배울까? 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내가 시작하는 수학하는 제일 첫 단원이 집합이라는 단원인데요. 집합이라는 녀석을 왜 배우는지부터 항상 설명을 나는 해주고 시작합니다. 자, 갑시다. 집합이라는 녀석을 왜 배운다? 앞으로 고등수학 상하는 있잖아. 고등수학 상하는 수학 상 첫 수업에서 얘기를 했을 거야. 앞으로 너희들이 수원, 수투, 확통, 미적과 같은 수능 과목을 배우기 위한 기초 단계로서 뭔가 기본적인 자세들을 배우는 거라고 했었지. 그래서 다항식 연산에서 내림, 차순, 정리 이런 것들이 다 앞으로 배우는 여러 가지 다항식에 대한 기본 자세라고 했고 오늘도 봐서 그런 내림, 차순, 정리 이런 거 계속 했잖아. 그런 자세들이야. 집합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장 기초적인 단계인데 앞으로 너희들이 한 사람들은 알 거야. 수학 상에서 너희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자연수에서 오케이? 중학교 때 배웠던 정수로 넘어가서 0이라던가 의의 정수를 추가시켜서 정수라는 범위로 넘어갔어요. 그럼 중학교 때 또 어디까지 넘어갔어? 유리수까지는 한번 넘어가 봤어.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해가지고 실수까지 넘어가 있는 게 지금 너희들이에요. 근데 이제 실수에서 허수까지 섞어서 복소수까지 넘어갈 거야. 수의 범위가 점차 넓어져 갑니다. 그 굉장히 넓은 광범위한 수를 가지고 다룰 건데 그거를 항상 모든 문제를 풀 때마다 복소수의 범위에서 항상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넓게 생각을 해줘야 되고 생각해줘야 될 파트들이 너무 많고 예외도 너무 많아지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 예외라는 걸 없애기 위해서 너희들은 어떤 수의 범위를 뭐 하게 될 겁니다. 딱 한정 지어가지고 뭐 예를 들자면 1부터 10까지 해서 0부터 100까지 해서 그치? 또는 뭐 정수의 범위에서 자연수의 범위에서 유리수의 범위에서와 같은 식으로 어떤 범위를 한정 짓기 위해서 배우는 게 집합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넘어간 거고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집합이 뭐다 하고 끝내도 돼. 근데 그걸 가지고 뭔가 논리적인 사고를 앞으로 해 나갈 거라고 했었지.
그게 바로 명제라는 단원인데 그 단원 넘어가기 위한 기초 초석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갑니다. 범위를 이제 한계를 두기 위해서, 한계를 두고 정하기 위해서 뭐 합니다? 집합이라는 걸 배우는 건데, 자, 누군가는 이 집합, 이 범위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누군가는 이렇게 해석을 했다. 범위를 서로 지혜랑 정한이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치자.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범위를 딱 한정 짓는다고 해서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혜가 해석한 범위랑 정한이가 해석한 범위가 둘이 달라. 그럼 답이 다르게 나오겠지.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범위는 내가 아무렇게나 얘기한다 그래서 걔는 무조건 집합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고, 집합으로서 정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하나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나는 이런 용어를 씁니다. 범위를 정한다고 했잖아. 그 정해져 있는 범위가 확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되게 단어가 좀 희한하다, 그치? 한정 짓기 위해서 하는 건데 확정되어 있어야 돼. 뭐다?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즉, 애매하거나, 이건 다른 색깔로 쓰자. 애매하거나, 우리가 애매모호라고 하지. 모호하면은 안 돼요. 누구는 이렇게 해석하고 누구는 저렇게 해석하는 식으로 해석 자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면은, 즉 애매하게 해석이 되면은 안 됩니다. 확실하게 이거예요 라고 누구나 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범위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라는 거를 만족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하나가 더 있냐면, 이거는 사실 고등수학에서 잘 다루지 않는 녀석이기는 해. 근데 반드시 만족해야 된다는 걸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기는 해. 뭐냐면, 집합이란 걸 이만큼으로 이제 한정 지었으면 거기 그 집합에 들어가 있는 수들 구성원들이 하나하나 들어가 있겠지. 뭐 예를 들어서 0과 10 사이에 있는, 0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범위에 있는 자연수라는 집합이라고 치자. 그럼 거기에 1, 2, 3, 4, 5, 6, 7, 8, 9라는 그 대상들 하나하나가 들어가 있지. 그 구성원 하나하나를 우리는 원소라는 단어라고 씁니다. 알았죠? 좀 이따가 얘기할게. 원소들을 어떻게 해줄 수 있어야 돼? 너희들이. 잠깐만. 원소라고 쓸까? 대상이라고 쓸까? 내가 항상 쓰는 용어들이 있는데, 이걸 또 가르친 지가 좀 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용어를 쓸지가 갑자기 고민되네. 이걸로 쓸까? 서로라고 할까? 그냥? 구성원? 원소? 그냥 뭐 쓰지 말자. 이걸로 하자, 그냥. 서로를, 구성원들 말하는 거야.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자, 그냥. 자, 다시. 아까 말했듯이 0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범위에 있는 자연수라고 했어. 그럼 그 안에는 1, 2, 3, 4, 5, 6, 7, 8, 9라는 게 들어가 있으면 돼. 맞죠? 맞아요. 그 구성원 1부터 9까지를 하나하나를 다 구분할 수 있어? 그 구분 못한 사람 없지. 1과 3이 다르다. 이거 구분 못한 사람 없잖아. 당연히 다르잖아. 자, 근데 이 얘기를 왜 내가 설명을 해주냐면 있잖아. 이거는 사실 많은 학원 선생님들도 이거 모르시는 얘기다.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자, 뭐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지혜는 뭐 배워서 들어는 봤을 텐데, 정하나, 집합을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중괄호로 표현을 할 거거든. 중괄호로 표현을 해서 뭐 아까 말했듯이 구성원들 하나하나 있을 거라 그랬지. 녀석들을 콤마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0과 10 사이에 있는 자연수라는 집합은 1과 2와 3과 이런 식으로 쭉 표현을 할 거예요. 그리고 10까지 가야지. 알았지? 요거는 밑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줄 건데 지금 그냥 쓸게.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1과 1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녀석이냐면 이런 녀석을 가질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0이 되도록 하는 x의 집합, 뭐 이런 게 있다고 치자. 오케이? 그러면 이거 식 자체가 뭐야? x-1의 완전 제곱식이다 보니까 우리 이거 뭐라고 배워? x는 1이라는 무슨 근을 배워요? 중근이라고 배우죠. 그렇지? 여기 이런 해의 집합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중근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야? 중복되는 근이죠. 그래서 x-1이 두 개 곱해져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결국 여기서 나온 거 x는 1, 여기서 나온 거도 x는 1. 그래서 집합을 불러줄 때 1과 1입니다.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야. 자, 다시 갈게요.
저런 집합이 있다 치자. 1과 2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라는 게 있다고 치자. 가정을 해볼게. 자, 그러면 내가 저 집합에서 이 안에 있는 구성원들 하나하나를 우리는 원소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그 원소들 하나를 쏙 골라봤어. 내가 하나를 딱 골라봤어. 자, 이 집합에서 임의로 하나의 원소를 한 원소를 쫙 골랐습니다. 자, 원소를 골랐어요. 그게 뭐가 나와? 1이 나왔다고 치자. 자, 그러면 지혜한테 물어볼 거야. 진짜 대답하라는 건 아니니까. 예시예요, 예시. 자, 지혜한테 물어볼 거야. 야, 너 이 1이 누군지 알겠어? 라고 물어봤을 때 앞에 거예요. 정한이는 야, 뒤에 거지. 라고 얘기를 할 거야. 즉, 꺼낸 1이 누군지 구분이 되니? 안 되고 있단 말이야. 이런 거는 틀린 표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약속이 하나 들어가는 게 있다. 뭐? A, B라고 집합을 얘기를 해주게 되잖아. 그러면 그 구성 요소인, 원소인 A와 B는 반드시 달라야 됩니다라는 게 집합이라는 정의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학원 선생님들도 저걸 모릅니다. 저게 한 5년쯤 된 것 같아. 이제는 벌써. 와, 5년 전이냐? 내가 작년엔 4년 전, 그전엔 3년 전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멀지 않아 보였는데 지금 벌써 5년이 됐네. 아무튼 5년 전에 고1들이 풀었던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에 저 문제가, 저거를 이용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다 틀렸지. 진짜 우르르 틀렸지. 십몇 번도 안 된, 십몇 번 정도의 되게 쉬운 문제인데 내가 설명했는데도 우리 학원 애들도 많이 틀렸었어. 그때 내가 다른 학원에 있었거든. 한 5년 전에는. 거기 애들도 많이 틀려왔어. 그래서 내가 막 설명하면서 야, 이거 내가 잘 안 나온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맞추라고 하지 않았냐 하면서 막 설명했던 건데 가끔 나옵니다. 알았죠? 구분하셔야 돼요.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이런 문자로 표현되어 있는 그 집합이 하나가 나온다면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다른 놈입니다 라는 거 상식적으로 알아두라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는 거야. 이런 거 A와 E를 가지고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라고 하면은 너희들은 내가 말 안 해줘도 당연히 E는 아닌 놈으로 A를 골라줘야 돼. 알았죠? 알았죠? 이건 상식이에요. 자, 계속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집합이라는 게 뭔지 그 의미 정도는 알았으니까 이제 뭐 해보자? 집합이란 걸 아까처럼 표현이란 걸 해보자. 자, 집합의 표현 방식, 다양한 표현. 내가 뭘 용어가 기억이 안 나냐? 표현법이라고 할게. 그냥 집합의 표현법입니다. 자,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사실 세 가지가 있어요. 교재를 보면 집합의 표현 방식이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나는 딱 그 중에 하나 빼고 두 가지로만 설명합니다. 첫 번째 녀석이 뭐냐면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녀석이 뭐냐면 저거 뭐? 집합의 원소들을 내가 하나하나 나열하는 방법으로 집합을 보여주는 것. 원소가 1, 2, 3, 4, 5, 6, 7, 8, 9, 10이에요 라고 해서 원소들을 직접 나열해서 보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원소 나열법이라 불러주고요. A라는 집합을 표현을 해볼게. 뭐? 1과 2와 3과 4와 5와 6과 7과 8과 9와 10이라는 자연수. 보통 규칙이 딱 보니 1, 2, 3 하고 보이기 시작하면 자연수란 거 아니까 중간에 땡땡땡땡 해서 생략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두 번째로 가보자. 뭐냐면 이제 이것을 만족하는 원소들을 구하시오 라고 해서 무엇을 만족하는 원소, 만족해야만 하는 그 조건들을 보여주는 방법. 아까 내가 말했던 걸로 치면은 1보다 크거나 같고, 내가 아까 1보다 크다라고 했냐? 아니지. 0보다 크다라고 했지. 0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했었구나 아까는. 자, 지금은 그냥 갈게. 1보다 크거나 같고, 뭐야 이거?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자연수들의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1, 2, 3, 4, 5, 6, 7, 8, 9, 10인 거 우리 알고 있잖아. 그런 식으로 만족해야만 하는 식, 그거를 우리는 조건이라고 불러줄 수 있습니다. 조건을 보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소를 나열해보는 방법이 아니라 조건을 보여준다 그래서 조건을 제시한다라고 얘기하는 조건 제시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학교 문제로 돌아가 보면, 자, 다음 A라는 집합을 조건 제시법을 이용해서 표현을 바꿔보시오. 이런 문제는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옵니다. 어디서? 교과서에선 나와요.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면 땡큐가 안 나옵니다. 오케이? 그거 왜 안 나와? 그래서 바꿔가는 연습은 안 할 거예요, 나는.
그냥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다 그치라고 할 수는 있지만 사실 학교 시험에도 나오지 않고 이거를 표현하는 방식이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입니다라고 하는 애들도 있는가 하면 0보다 크고 11보다 작은 양의 정수예요라고 표현을 하는 애들도 있고 다양한 답이 나올 텐데 그거를 조건제시법으로 바꾸세요 물어보겠니? 절대 안 물어봐요. 너희들은 조건제시법은 읽어줄 줄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는 아마 3월 달에 좀 강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고 지금은 비교적 쉽게 넘어갈게요. 갑니다. 3월이 아니라 여름방학 때. 지금은 그냥 가볍게 읽어줄 수만 있는 정도로만 갈게요. 그걸 잘못 읽으면 틀리는 문제들은 여름방학 때 가죠. 갑니다. 조건제시법을 설명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항상 중괄호 안에 뭐가 나와요? 막대기가 하나 나와요. 알았죠? 그래가지고 앞에 누구를 원소로 가질지를 설명해 줍니다. 자, 어떻게 읽어준다? 읽어주는 방법만 설명해 준다 그랬지. 를 원소로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막대기는 이제 바라고 해주는데 그 x바라고 읽어주거든. 그 x바라는 의미가 x를 원소로 가질 거예요. 그 y 바면 뒤에 있는 식을 만족하는 y를 원소로 가져요 라는 얘기고 x 더하기 y는 x 더하기 y를 원소로 가질 거예요 라는 얘기야. 그럼 그 x, y가 도대체 뭔데? 그 뒤에 x에 대한 조건들을 쫙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x는 3이라는 놈에 대한 양의 배수예요 라고 해. 그럼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 뭐 있어? 3, 6, 9, 12, 15, 18, 21, 24, 27 이런 식으로 쭉 가겠지.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뒤에는 뭐가 나온다고? 를 만족하는 모든. 자,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자, 다시 어떻게 읽어준다? 그냥 읽어줄 때는 B라는 집합은 X바, X는 3의 양의 배수라고 읽어주고 끝나겠지. 그걸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할 때는 뒤에 있는 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한 거. 지금 문제는 X는 3의 양의 배수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X를 원소로 가져요. 이렇게 읽어주는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이게 바로 조건 제시법이에요. 자, 갑니다. C 하나만 더 갈게요. 위에 쓸게요. 원래는 밑에 써야 되는데 너희들은 밑에 써. 알았지? 필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나는 공간이 없어서 C를 위에 쓸게요. 자, 어떻게 됩니다? C를 조건 제시법 하나 더 써볼게. 뭐 써보냐면 음수야, 음수. 그리고 그 X는 자연수라고 할 거야. 씨, 말도 안 되잖아, 선생. 맞아요. 집합에서는 그 말도 안 되는 게 나옵니다. 자, 뒤에 있는 이런 식을 만족하는 자연수인데 음수인 것을 만족하는 모든 X를 원소로 갖는다라고 합니다. C라는 집합에는 원소가 누구 들어갈까요? 아무도 없어요. 만족하는 게 없으니까요. 이거 위에 요 두 줄은 지워도 돼요? 지울게요. 잠깐. 요런 식으로 집합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원소 아무도 없어.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지. 알았지? 자, 여기서 몇 가지 용어들을 잠깐 또 정리를 할 게 있는데, 자, 일단 봐봐. 원소라고 하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그렇지. 조건은 볼 필요 없고. 원소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그렇지. 집합을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놈들을 구성한 하나하나를 우리는 원소라고 불러주는데요. 자, 여기에서 원소들의 개수를 한번 찾아봐봐. 자, 갑니다. 초록색으로 바꾸자. 자, 갑니다.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예요? 10개요.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예요? 몇 개예요? 이거 쓰지 말자. 몇 개예요? 너무 많아. 3, 6, 9, 12, 15, 18, 21, 24, 27, 30 끝없이 계속 가잖아. 몇 개인지 몰라요. 얘는 몇 개예요? 몰라요가 아니지. 없어요니까 몇 개? 0개예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 자, 집합의 원소가 몇 개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녀석은 우리가 뭐라 불러주냐면 유한집합이라 불러주고요. 이거 잠깐만. 이걸 먼저 쓰자. 유한집합이라고 불러주고요. 그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number of C라고 해서 NC로 표현을 합니다. 앞에 있는 이 N은 number of,
수 누구누구의 라는 의미고 C는 집합의 이름을 써주는 거예요. N 안에 어떤 유한 집합이라는 놈이 들어가면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NA는 얼마예요? 라고 해줄 수 있지. 몇 개야? 10개잖아. 여기서는 NC는 얼마예요? 0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0입니다. 라고 해서 수를 구할 수 있는 상태들을 전부 다 우리는 뭐라 불러준다? 유한 집합이라 불러줘요. 자, 근데 B라는 집합이었나? B라는 집합은 원소 몇 개야? 라고 물어봤을 때 너무 많아서 몇 개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몰라요. 100개도 넘고 1000개도 넘고 10,000개도 넘어요. 그런 녀석을 우리는 뭐? 무한집합이라고 불러주고 무한집합에서는 뭐요? N, B 이런 식으로 표현을 자체를 하지를 못합니다. 알았죠? 얘는 무한집합이라고 불러줘요. 이거는 용어 그냥 참고만 하고 있고 그때 여기서 하나 더 원소의 개수가 0개인 집합을 우리는 뭐라 불러주기나 하냐면 공집합이라고 불러주기도 합니다.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공집합. 뭐야? 빌공자를 써가지고 집합을 중괄호로 원소날법으로 표현한다라고 쳤을 때 어떻게 됩니다? 얘는 조건제시법이 아니라 원소날법으로 표현을 해주면 텅 비어있게 되거든. 그치? 그래서 아무것도 없잖아. 텅 비어있잖아. 그래서 뭐 한자 까먹었다. 자, 아무튼 우리는 뭐라 불러줘요? 비어있는 집합이다 라고 해서 공집합이라 불러주고 옛날에는 이거 자체를 공집합의 기호로 쓰기도 했어. 뭐? 그냥 중괄호만 삥삥 써놓은 거를 안에 아무것도 안 써놓고 라고 쓰기도 했는데 요즘은 저런 표현 안 써요. 저 표현 쓰시는 쌤들은 옛날 쌤들. 요즘 수학에서는 저 기호가 자체가 사라졌고 뭐를 쓰게 되었냐면 요거 쓰기로 했어요. 뭐? 아침 먹고 땡. 아냐? 아침 먹고 땡? 뭐 0을 이렇게 쓰시는 쌤들도 있고 0이야 0. 아무것도 없다고. 원소의 개수 자체가 0이라는 의미예요. 한글로 한글 맞나? 아무튼 파이라고 읽어줍니다. 이거랑 비슷한 녀석이에요. 알았죠? 파이라고 읽어줍니다. 이름은 똑같아 그래서.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표현 방법이라던가 뭐 이름, 용어 같은 거 몇 가지 설명 좀 해본 겁니다. 여기까지. 되었니? 쭉. 자, 여기까지는 일단 먼저 기본적으로 필기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필기 필요하신 분들은 뭐 잠깐 시간을 뭐 가지고 있든 해도 되고 아니면은 요거 가지고 뭐요? 지금 스샷 찍어놓고 아이고 스샷 찍어놓고 좀 이따가 한번 필기 마무리 지어보세요. 알았죠? 자, 위에 잠깐만 지우고 요 밑에 써야 되는 거 몇 가지만 더 쓰고 갈게. 자, 요 밑에다가 좀 예를 들어보자. 이건 설명했고 요걸로 갈까? 자, 역시 기호 하나에 대한 더 약속인데 자, A라는 집합 잘 봐. A라는 집합의 원소에 1부터 10까지 들어가 있죠. 1, 2, 3, 4, 5, 6, 7, 8, 9, 10까지 들어가 있죠. 그때 5라는 원소 A가 가지고 있니? 네,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을 때는 여기 원소가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이거 글씨 보이나? 내가 되게 작게 썼는데 집합의 이름이 딱 들어가 있을 때 반드시 기호로 여기는 뭐라고 연결시켜 주냐면 포함합니다 A가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써줘요. 뭐? 다시 요 동그란 모양으로 요렇게 하나 넣어주고 가운데 하나 더 그려서 뭐 삼지창 모양으로 연결해 줍니다. 이 기호를 어떻게 읽어주냐면 5라는 원소를 집합에 있는 가지고 있습니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알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12라는 원소는 A라는 집합이 가지고 있니? 안 가지고 있지. 그럼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어떻게 그어주냐면 이런 식으로 그어줍니다. 뭐 이렇게 긋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았죠?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기호로서 이런 거 써줍니다. 이건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아셨죠?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어떤 문제 하나 풀어보고 갈까? 요거 하나 간단하게 진행해보고 가자. 자, 오늘 수학하는 아마 너무 기본적인 표현 방식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서 초반에는 교재 문제 안 풀고 그냥 내가 써주는 예시 문제만 가지고 쭉 갈 거예요. 자, 이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A라는 집합은 3, 6, 9, 12, 10 어쩌고저쩌고 해서 99까지 어떤 것들인지는 너희들이 앞에 걸 보면서 예측을 하셔야 돼요. B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X바, X는 20보다 작은 소수. C는 X바, X는 N분의 1, N은 자연수.
D는 자, 표현이 벌써부터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 자, 다음 네모 빈칸에 들어갈 기호로서 알맞은 것을 써 넣으시오. 그리시오. 뭐 이렇게 나왔다 치자. 자, 1번 뭐예요? 60 네모 A. 여기 들어갈 기호 골라보세요. 써보세요. 2번 19 네모 B. 3번 9 네모 C. 4번 1 네모 D. 알리기. 들어갈 기호로서 알맞은 것을 골라 넣어보세요. 여기서 들어가는 기호가 뭔지는 지금 당신들이 찾아보세요. 밑에 거 지울게요. 아까 시간 잠깐 줬었지. 집합이 그래서 되게 따분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논리적인 구조거든. 내가 제일 싫어하는 단원 명제. 미쳐버릴 것 같아요. 명제. 그놈의 논리적인 구조. 난 너무 싫어. 자, 다 됐나요? 가볼까요? 자, 1번. A라는 녀석은 60이라는, 그렇지, 다 수들이 뭐야? 원소들이다, 그치? 이런 원소를 가지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고, 기호로서는 요 녀석과 요 녀석 둘 중에 하나 써야 됩니다. 맞죠? 갑시다. 자, A라는 집합이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어? 3, 6, 9, 10인 걸 보니까 오케이, 3의 배수들이다, 그치? 3의 배수 중 60이라는 거 가지고 있니? 당연하지. 3의 배수 중에 3에서 99 사이에 있는 3의 배수 중에는 당연히 60이 있습니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맞죠? 2번으로 가보자. 19라는 녀석은 B에 들어가나? B는 뭘 가지고 있는데? 20보다 작은 소수. 그럼 20보다 작기는 한데 19는 소수냐? 이거는 상식이죠. 네, 소수 맞아요. 17, 19 이런 것들은 소수입니다. 소수니까 당연히 가지고 있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갑니다. C는 9라는 녀석 가지고 있어? 미쳤지. 자연수 n을 가지고 넣었을 때 만들어지는, 즉 자연수분의 1이라는 x를 원소로 가집니다. 뭐? 자연수분의 1이잖아. 2분의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9분의 1 같은 걸 원소로 가지지. 9는 원소로 갖지 못해요. 맞죠? 4번은 D 안에 1 들어가 있니? 1 들어가 있네. 참 하면은 틀립니다. 자,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요거는 이제 정한이 같은 경우는 처음이다 보니까 되게 헷갈려 할 수도 있어. 자, D라는 거 다시 한번 너희들이 써놓은 걸 잘 봐. 내가 뭐라 그랬어? 중괄호로 묶여 들어가 있으면 집합이라 그랬고, 집합 안에는 콤마를 이용해서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다 그랬지. D라는 놈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는 있잖아. 중괄호 1이 원소야. 1이 원소가 아니라 중괄호 1이 원소야. 그래서 2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지는 1이라는 원소나 2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가지고 있는 원소는 어떤 거? 중괄호 1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 차고 없도록 조심하세요. 이거 가지고 맞다 틀리다 골라야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 굉장히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집합을 처음 배우는 3월 달에는 진짜 완전 3월이 왜 나오지 자꾸? 아무튼 8, 9월 그 여름방학 때는 완전 애들 개판으로 풀 거예요. 지혜는 배웠으니까 옆에서 보고 있으면 답답할 정도로 막 이런 거. 물론 지혜는 아까 했는데 안 한 것만 못하면 지혜도 지금 되게 답답하려나?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알았죠? 요런 거 구분 잘 하도록 하고, 자, 요거에 관련된 문제는 조금 이따가 따로 얘기를 할게요. 알았죠? 자, 그럼 이제 요런 표현 방식들은 앞으로 슬슬 익숙해져 가야겠다, 그치? 익숙해져 가도록 하고, 지금은 뭐로 넘어갈 거냐면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뭐냐면 여기 순서 잘 봐. 집합이 무엇인지 원소가 무엇인지, 집합의 표현 방법이라든지 원소의 개수, 유연집합에서의 원소의 개수, number of A, NA 이렇게 표현하는 것까지 다 했어. 이제 뭐 남았어? 부분집합이라는 게 남았어요. 자, 그래서 나는 일단 부분집합이라는 용어 쓰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집합의 포함관계라고 하는데, 자, 항상 논리적으로 한번 잘 생각을 해봐. 뭘 물어볼 건지. 집합이 뭐야? 집합을 왜 배운다 그랬어? 범위를 한정짓기 위해서. 집합은 결국 범위예요, 범위. 오케이? 범위야, 범위. 야, 범위 이만큼 있고 범위가 이만큼 있어.
이 집합과 이 집합, 이 범위와 이 범위는 혹시 하나가 됐다 커가지고 이 범위를 포함을 하고 있지 않을까? 또는 이쪽 범위와 이쪽 범위가 적당하게 싹 겹쳐져 있는 그런 형태로 나오진 않을까? 그런 것들이 궁금해진다는 거야. 이 범위와 이 범위가 포함이 되는지, 혹시 부분 일부분만 좀 겹치는지, 뭐 이런 것들. 그걸 이제 집합의 포함 관계라고 불러주고요. 오케이?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나타내주게 되냐면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거. 자, 잘 봐. 원소이라는 것이 A라는 집합에 포함된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잖아. 원소가 집합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집합은요. 집합 A가 집합 B, 이 밑에 집합이라는 글씨는 지울까요? 좀 이따가. 집합이 집합에 포함되는 것과 원소가 집합에 포함되는 것은 원소일 때는 삼지창 모양. 가운데 뭐라 해야 돼? 꼭꼭큐가 아니라 가운데 짝대기 하나를 넣어서 원소에 대한 포함관계라는 표현을 써주는데 집합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가운데 삼지창 기호 그 막대기 하나 없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포함되면은 이거, 포함 안 되면 이거 짝대기 긋는 거고. 알았죠? 갑니다. 집합의 포함관계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포함되어 있는 집합 A를 우리는 앞으로 뭐라 불러줄 거냐면 집합 B. 집합 B의 포함되어 있는 일부분이다 라고 해서 부분집합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렇죠? 알았죠? 포함되는 집합을 앞으로 집합 B라는 녀석의 부분집합입니다 라고 불러주게 될 거예요. 아셨죠? 이거 아셨죠? 자, 그리고 하나 더 갈게요. 앞으로 이제 집합은 결국 범위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범위에 대한 얘기면 당연히 포함관계를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왜 포함을 물어보겠어? 범위니까 포함관계가 궁금합니다 라고 했잖아. 결국 집합은 범위고 범위는 포함관계가 궁금할 거고, 그럼 포함관계 자체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거의 대다수의 문제일 거야. 앞으로는 집합 단원에서는. 나중에 고2, 고3 문제로 넘어가면 그때는 포함관계나 이런 것들이 궁금한 게 아니라 범위를 말 그대로 한정 짓는 걸로만 끝날 텐데 지금 현재 이 집합의 단원에서는 그럴 겁니다. 자, 그때 기억하세요. 내가 아까 너희들 교재를 잘 봐. 집합의 표현법을 내가 3개가 있는데 나는 2개만 할 거야 라고 했지. 첫 번째 방법이 뭐였어? 3개 중에서 하나 뺐고 첫 번째 방법이 뭐였어?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 그렇지? 원소 나열법이라는 방법이 있었어. 두 번째는 뭐 있었어? 두 번째는 뭐 있었어? 조건 제시법이라는 게 있었죠. 그러면 생략했던 세 번째 방법 뭐라고 돼 있어, 교재에?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자, 나는 왜 표현 방법에서 벤 다이어그램을 뺐냐면 벤 다이어그램은 집합을 표현을 하는 게 아니야, 정확하게는. 물론 구분을 하자면 그게 맞는데 너희들이 배우는 수학은 진짜 수학이라는 학문이 아니잖아. 문제를 풀기 위한 도구를 배우는 거잖아. 그러면 고등수학에서 배우는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건 있잖아. 표현하는 방법이라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문제를 푸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라는 의미로 벤 다이어그램은 표현법에서 뺐어. 그럼 여기로 돌아옵니다. 포함관계를 물어보는 게 대부분인데 포함관계를 물어보는 그 대부분의 문제를 푸는 도구로서 당신들은 벤 다이어그램을 반드시 가지고 오세요가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벤 다이어그램으로 못 푸는 문제라는 것은 고등수학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았죠? 벤 다이어그램은 그리기가 어려우면 그리기가 어렵지. 그렸는데도 못 구하는 문제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고등수학에서 나오는 99%의 집합 문제들은 전부 다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풀립니다. 너무 오버했나? 97% 정도로 갈게. 그럼 선생님 나머지 3%는 못 푼다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나머지 3%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기 전에 그냥 답이 나와버리는 쉬운 문제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았죠? 알았죠? 물론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것도 한계는 존재해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주 월요일 날 하게 될 텐데 지금은 그것까지 생각하지 말고 벤 다이어그램을 하기만 하면 그리기만 하면 집합의 포함관계를 당연히 풀 수 있고 즉 그 말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줄 알면 집합의 문제가 거의 대부분 진짜 97%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다라고 봐도 돼. 다 풀립니다. 아셨죠? 그럼 벤 다이어그램은 어떻게 하는 건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보면 자 갑니다.
포함된다 안 된다를 눈으로 보여주는 거야. 벤 다이어그램은 동그라미 혹은 네모 모양의 박스를 통해서 포함 관계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고, 다이어그램이 뭐야? 그림이잖아요. 그림. 벤이 만든 그림이라는 얘기야. 자, 이건 어떻게 하면 된다? B라는 집합을 동그라미 또는 네모라는 박스 모양으로 그려줘요. 동그라미, 나는 이제 동그라미. 전체 집합이라는 게 있는데 나중에 그게 아니고서야 전부 다 집합은 동그라미로 변할 겁니다. B라는 집합 안에 뭐가 들어가 있도록, A라는 것이 들어가 있도록 포함하도록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거예요. 알았죠? 자, 근데 여기서 자, 이제 내용이 다시 좀 어려워진다. 자, 되게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렵다. 집합이라는 것은 있잖아. 논리적인 구조, 논리적인 사고 방식을 요구하는 거라 그랬지. A의 집합이 B의 집합에 포함됩니다라는 거를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봐봐. 뭐 하면 돼? 쏙 들어가 있는 게 그게 수학적인 표현이 아니잖아. 그치? 쏙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가 아니라 어떤 건데? 그래서 수학적인 의미가 뭔데? 뭘 만족하면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지금 내가 흰색으로 쓸 겁니다. 내가 흰색으로 써주는 건 거의 대부분 단원명 아니면 번호 정도 아니면은 중요하지 않은 걸 쓰는 거거든요. 파란색도 비슷한데. 자, 흰색. 별로 중요한 거는 아니야. 근데 해석은 중요하고 쓸 줄 아는 거는 달라. 자, 일단 가봐. 이런 기호가 등장을 해요. 어떤 기호? A를 거꾸로 뒤집은 거. 자, 이건 쓰지 마. 위에다가 조그맣게 써. 좀 이따 써줄게, 내가. A 거꾸로 뒤집은 거는 고등 수학에서는 안 나오는 표현인데, 대학 수학에서 나오는 표현인데, all, 전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여기서 화살표 하나 틱 붙는데, 자, A의 원소 X 모든. 어떻게 읽으면 되겠어? A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라고 있는 거야. 알았죠? 그냥 한글로만 이해해도 돼. A의 모든 원소들은, 그 X들은 B의 원소면 됩니다. A의 원소들 어디 있어? 요 있잖아. 동그라미로 표현해보자. 얘네들 있잖아. 야, 얘네들은 A의 원소들이야. 근데 그 원소들은 B에 들어가 있니? 그러면은 A는 B에 포함됩니다라고 얘기해요. 모든 A들이 B의 집합에 포함되니? 이런 거야. 자, 초등 때 배웠던 자연수라는 수가 있다고 치자. 자연수라는 집합이 있다고 치자. 자, 자연수를 포함하고 있는 그 위의 범위, 상위 집합, 뭐 있어? 정수 있지? 모든 자연수들은 다 정수니? 네. 그거야. 그거를 그냥 수식으로 썼을 뿐인데, 이거를 한글로 물어보잖아? 집합 A가 집합 B에 포함된다. 이 정의가 뭐야? 라고 물어봐야 돼. 꿀먹 벙어리 된다. 할 줄 아는 건데,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 한 번만 하면 되는 건데, 애들이 자꾸 공식을 외우고 판별식을 외우고 근의 공식을 외우고 또 인수분해 공식을 외우고 곱셈 공식을 외워서 푸는 거에만 적응되다 보니까 집합 명제라는 단원에서 정의라고 하는 거를 물어보면은 애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돼요. 근데 또 희한하게 문제는 풀어. 근데 이런 것들이 필요한 유형들은 또 다 틀려와. 굉장히 처음에 저번에 많이 힘들어 합니다. 지금 뭐 지혜는 그나마 들어봤으니까 조금 나올지 모르겠는데 정환이는 점점 가면 갈수록 미궁일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문제를 풀라고 하면 하나도 못 풀 것 같은 막 불안함이 들고, 그렇지? 논리적인 구조라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설명도 굉장히 천천히 하고 있는 거고. 일단 계속 가봐. A의 모든 원소들이 B에도 들어가 있을 경우 그때 A는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오케이? 뭘 해봐야 되지? 말티즈. 아, 너네 강아지 아니야? 강아지는 당연히 알고. 말티즈 알지? 모든 말티즈는, 모든 강아지에 부분집합 들어가니? 모든 말티즈는 강아지니? 이런 걸 물어보면 당연한 거잖아. A, B 상태에서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알았죠? 요새 말티즈라고 하냐, 마르티스라고 하냐, 몰티즈라고 하냐 모르겠다. 영어라서. 합니다. 계속 갈게요. 자, 그러면 있잖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를 할 건데, 자, 지금부터 잘 들어봐.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로 같은 집합, 서로 같은 범위라는 게 있는데, 두 개의 범위 A와 B를 비교를 해보는 거야.
똑같대. 자, 그럼 똑같다라는 거는 기호로 그냥 이렇게 씁니다. 똑같다. 등호 equal. 그래서 벤달그램을 나타내 볼 거야. A를 나타내보자. 띠용. B를 나타내보자. 띠용. 겹쳐. 똑같으니까. 그냥 나타내면 되잖아. 됐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 하나 나오는데요. 잘 봐. 이렇게 해보자. 저 같다는 기호는 노란색으로 바꿀게. 어떻게 갈 거냐면 여기다가 같다의 정의가 뭐야? 라고 물어볼 거야. 똑같은 거요. 너무 수학적인 논리가 아니잖아.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했을 때 A와 B가 같다의 정의가 뭐야? 이거라고 물어보면 또 역시 꿀먹은 벙어리 되겠지. 지금부터 잘 들어봐. A라는 집합에 있는 원소들을 내가 빨간색으로 표현해 줄게. 그리고 하나하나씩 물어보는 거야. 뭐 진짜 물어보면 사실 좋은데 뭐 그러진 못하니까. A의 원소 요 녀석은 B의 원소에 포함되니? 네, 포함됩니다. A의 원소 이런 녀석은 B에 포함되니? 네, 포함됩니다. B가 이거니까 A의 원소 중에 요런 녀석은 B에 포함되니? 네, 포함됩니다. A의 원소 얘는 B에 포함되니? 네, 포함됩니다. A의 원소 얘는 그만 물어볼게. 다 포함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 그럼 뭐야? 야, A의 원소들이 B에 포함되는데요. 그럼 뭐라 그랬어? A의 모든 원소들이 B에 포함되잖아. 그럼 뭐라 그랬어?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B의 원소들을 파란색이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B의 원소들을 파란색으로 표현해 볼게. B의 원소들을 전부 다 파란색으로 표현해 볼 거야. 자, 여기 있는 B의 원소들은 A의 원소에 포함되나요? 네. 여기 있는 B의 원소는 A의 원소로 포함되나요? 네. A의 원소가 아니라 A의 집합. 여기 있는 B의 원소는 A의 집합 A에 포함되나요? 네. 여기 있는 거는요? 네. 여기는요? 네. 모든 B의 원소들도 A의 집합에 포함된다. 그치? 그럼 뭐야 선생? B라는 것이 A에 포함되네요. 결국 두 집합이 같다라는 녀석, 서로 같은 집합의 정의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A가 B의 부분집합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and B도 A의 부분집합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부분집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서로 같은 집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아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내가 말했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세 가지가 나오는데, 자, 이거 잘 들어야 돼. 자, 갑니다. 첫 번째, A라는 것이 B의 부분집합으로 포함된다 라고 했어. 그럼 그 A는 뭐도 있고 공집합도 있을 거고 아무것도 없는 거. 이건 좀 내 얘기하자. B의 원소 중에 첫 번째 A라는 놈만 가진 것도 있을 거고, B의 원소 중에 B만 가진 것도 있을 거고, B의 원소 중에 3개만 가진 거, B의 원소 중에 4개만 가진 것들 다 포함되겠다. 그치? A는. B의 부분집합은. 근데 그런 부분집합 A 중에서는 누구도 있을 거야. 이걸 만족하는 것들 중에는 누구도 있을 거야. 자기 자신도 있잖아. 자,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정하나 한번 잘 생각해야 돼. 알았지? 자, 뭐냐면 A라는 집합이 있어. A와 B와 C를 원소로 가졌다고 쳐볼게. A의 부분집합을 골라봐 라고 했어.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부분집합으로서 뭐가 있냐면, 자, 뭐 공집합 이런 건 빼고 누구 있냐면 A라는 원소 하나 가지면 이 원소는 이 집합의 원소 스몰 a는 A가 포함하니? 네. 그럼 얘는 포함됩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막 골라줄 수 있잖아. 원소가 2개인 거, 원소가 하나인 거, 원소가 2개인 거. 엥?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뭐야? 이 집합의 원소 A, B, C는 A가 가지고 있니? 네. 부분 집합 중에 누가 있어? 자기 자신이 있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는 내가 지금 뭐 해놨어? B의 부분 집합인 A 중에서 B랑 다른 녀석. 누구 얘기하는 거야? 이 녀석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 녀석들을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자기 자신이 아닌 진짜 일부분만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해서 in A를 B에 뭐라고 불러줍니다? 찐 부분집합. 진 부분집합으로 불러줘요. 참 진짜일 거예요. 아마 나 잘 모르겠어. 찐 부분집합이라 그래서
B의 진 부분집합을 불러줍니다. 그러면 그냥 부분집합이면은 자기 자신도 포함, 진 부분집합이라고 하면 자기 자신 제외. 구분할 수 있겠죠, 정한 씨? 자, 두 번째로 가볼까? 두 번째는 뭐 어떤 특징이 하나 나오냐면 뭐부터 쓰지? 이거부터 할까? 아야,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입니다 라는 특징이 하나 나와요. 엥? 이게 무슨 소리지? 자, 잘 봐.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어려우니까 그냥 한 가지 방법으로만 지금 설명을 해줄게요. 뭐냐면, 자, 부분집합은 안에 있으면 돼. 안쪽에 집합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 아까 들었던 예시를 다시 한번 보면 A라는 집합은 small a, small b, small c라는 녀석을 원소로 가지고 있어요 라고 했어. 나는 그 A라는 집합 안에 부분집합을 만들고 싶어. 자, 지금 내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뭐 그렸어요? A 안에 동그라미. 자, A 안에 그렸지. 그럼 저 빨간 색깔 동그라미라는 집합은 분명히 A의 부분집합인 게 분명한 사실이다. 그쵸? 맞죠? 부분집합이 아니지는 않잖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나는 저 녀석에다가 이제 원소를 쑤셔 넣을 건데 스몰 a를 그 부분집합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포함 안 시킬 수도 있거든. 그래서 a를 아무데나 넣어볼 건데 나는 일단 밖에다 넣어봤어. b도 넣어볼 거야. 밖에다 넣어봤어. c도 넣어볼 거야. 밖에다 넣어봤어. 그러면 나는 지금 분명히 a 안에 빨간 색깔 동그라미 집합을 그렸는데 원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집합을 뭐라 불러요? 공집합이요. A 안에 공집합 들어갑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너희들이 판곡고, 특히 지혜가 판곡고였지. 판곡고 같은 경우는 참거짓 문제를 굉장히 까다롭게 내는 학교예요. 기억, 니은, 디귿 참거짓 문제. 굉장히 까다로워. 내가 봤을 때도 와 이걸 왜 내지 싶을 정도로 까다로운 문제들을 올해? 작년이지. 작년에도 냈고 재작년에도 냈고 항상 내요. 과목들이 바뀌더라도 항상 내. 웬만하면. 진짜 찌질하게 물어본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어렵게 꼬아가지고 내기도 하는데 내가 근데 이 얘기를 왜 했지? 그런 참거짓 문제에 항상 등장하는 녀석입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공집합이라는 거는 있잖아. 그 어디에도 위치할 수 있어. 그래서 만약 A라는 집합이 여기 있을 때 공집합은 있잖아. 여기 텅 빈 거 그려도 공집합이고 여기다 텅 빈 거 그려도 공집합이고 여기다가 텅 빈 거 그려도 공집합이고 B라는 집합을 여기다 그려보자. 그러면 공집합은 B의 부분집합이기도 해. 근데 공집합은 여기 있기도 해. 공집합은 여기 있기도 해. 그 어디에도 있을 수 있거든. 원소가 없으니까 아무도. 그래서 모든 집합에 부분집합으로 들어갑니다. 알았죠? 이건 기초 상식이에요.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는 거야. 이게 두 번째 설명 방법인데 뭐 일단 빼자 이건. 그래서 뭐다? 아유 숨차다.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실제로는 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이건 기초 상식. 알았지? 마지막. 아까도 했던 건데 A라는 놈의 부분집합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됩니다. 여기까지가 서로 같은 집합 그리고 부분집합들에 대한 표현이에요. 여기까지 하는 게 지금 1차적인 내용입니다. 어디? 여기까지. 그럼 나머지 두 개는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하는 건데 이거 좀 잘못됐어. 교육과정 왜라고 돼 있는데 교육과정 왜 빼세요. 알았죠? 교육과정에 들어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와요. 왜 저렇게 표현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육과정에 없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 유형인지 뭔지 나도 모르겠다. 부분집합의 개수라는 유형 자체는 존재합니다. 알았죠? 교육과정에 있어요. 오케이? 자, 계속 갈게요. 그럼 이 녀석 가지고 딱 한 문제 풀고 잠깐 쉬던가 하자. 알았죠? 자, 보자. 어떤 문제를 풀어볼 거냐면 아까 내가 표현 방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거 잠깐만 끄자. 자, 어떤 문제를 풀어볼 거냐면 고민된다. 이렇게 할까? 자, 이런 집합이 A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 라고 해보자. 다음 중 참거짓을 골라보시오 라고 했다고 치자. 오케이? 똑같나? 똑같네. 참거짓을 고르는 거야.
시끄러워. 에이. 다 물어봐야지 그냥. 너희들이 까다로울 수 있을 녀석들 다 골라봤습니다. 자, 시간 충분히 줄 테니까 잘 한번 고민해 보세요. 8개 딱 물어봅니다. 자, 참 거짓을 골라보세요. 지금부터 풀어보세요. 지금 너희들이 이제 써준 답이 요건데 뭐 맞다 틀렸다 맞다 맞다 그리고 틀렸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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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써줬는데 한번 확인해 보자. 일단 요 둘은 참입니다. 참. 자, 정환아 뒤에도 같이 1번은 보자마자 무조건 참이라 그랬어. 그 어떤 집합에서도 항상 공집합이란 녀석은 부분집합으로 들어가거든. 2번 보기는 또 뭘까? 되게 헷갈리기 시작한단 말이야. 자, 이런 형태의 문제 앞으로 너희들 등장할 겁니다. 요거랑 요 기호는 있잖아. 오른쪽에는 무조건 집합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고민이란 걸 할 필요가 없는데 이 기호에는 원소, 짝대기 그은 것도 마찬가지야. 아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얘는 원소가 들어가고 얘는 집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이 이게 기억, 니은, 디귿 참거짓 문제나 1, 2, 3, 4, 5번 참거짓 문제 같은 걸 많이 만나게 될 거거든요. 그때 너희들은 항상 시선의 흐름은 얘를 제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그놈에 따라서 얘냐를 두 번째로 확인을 하는 거야. 자, 1번 다시 들어가 보자. 먼저 너희들한테 이 문제는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왼쪽에 있는 녀석들은 당연히 집합이라는 게 되고 집합의 이름으로서 파이라는 것은 공집합을 의미합니다. 맞죠?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참입니다 라고 하는 거라면 2번 같은 문제들은 이제 어떻게 읽어줘야 된다? 이 기호가 들어가 있는 상태라면 왼쪽 녀석은 너희들이 원소로 바라봐야 되고요. A라는 집합에 이렇게 생긴 거랑 똑같이 생긴 원소가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얘는 당연히 참이 되겠지. 왜? 있잖아 여기. 자, A라는 집합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A라는 집합은 반드시 정원아 뭐라고 했었어? 중괄호로 표현을 한다 그랬지. 중괄호로 표현을 해놓고 그 안에 콤마로 연결해 놓은 모든 것들을 다 원소로 가지고 있는 거야. 즉 이것도 원소야. 원소. 알았죠? 그래서 저 원소를 보고 네 참이에요 라고 읽어주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 보자. 3번, 4번, 5번 다 마찬가지야. 너희들은 가장 먼저 안에 있는 이 기호를 먼저 바라봐야 돼서 여기 있는 기호를 썼으니까 얘는 원소로서 1을 찾아봐야 되고 얘도 원소로서 중괄호 1을 찾아봐야 되고 얘도 요렇게 찾아봐야 되는 거고 얘는 집합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계속 가보자. 3번은 A의 원소에 1이라고 하는 거 얘랑 똑같이 생긴 원소가 있냐? 네, 있네요. 참이에요 라고 해주는 거고 네 번째는 이렇게 생긴 거랑 똑같이 생긴 원소가 있냐? 중괄호 안에 1이 묶인 거랑 똑같이 생긴 원소가 있어? 아니요, 없잖아요. 중괄호 안에 1, 2가 같이 들어가는 원소 있고 그냥 1, 그냥 2는 있지만 중괄호 안에 1이 들어갔습니다 라는 생김새를 갖는 원소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4번 보기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동글동글동글 X가 맞아요. 정한씨 이해됐나요? 오케이. 요게 아니라
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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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가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지혜대로 한번 가보자. 자, 5번 보기를 가봅니다. 5번은 뭐예요? 중과 이기호로 물어봤으니까 얘는 집합으로서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녀석은 집합으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일단 요 중괄호는 집합을 표현하는 기호고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얘를 원소로 바라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1이라는 원소 있니? 네, 여기 있잖아요. 아까 3번이랑 똑같은 의미야. 그래서 3번과 5번은 같은 의미야. 얘를 가지고 네 참이에요, 얘를 가지고 네 참이에요 라고 해주는 겁니다. 5번 이해됐죠? 그러면 6번, 7번, 8번으로도 가볼게. 자, 6번, 7번, 8번도 똑같이 어떻게 물어보고 있는 거야? 삼지창으로 물어봤으니까 왼쪽에 있는 녀석은 원소가 되는 거고요. 얘는 이기호였고 얘도 이기호였으니까 왼쪽에 있는 녀석들은 뭐가 되는 겁니다. 둘 다 집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 기호에서 왼쪽 녀석이 집합이냐 원소냐가 구분이 되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자. 6번은 중괄호 안에 1과 2가 들어가 있는 거랑 똑같이 생긴 생김새의 원소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라고 해서 6번은 참이 되는 거야. 아이고. 그 다음에 7번 보기로 가보면 집합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일단 제일 바깥에 있는 중괄호라는 것은 집합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집합 기호 중괄호는 빼고 원소들을 나열하고 있는 그 콤마는 빼고 생각을 해주면 1, 2랑 2라는 원소는 가지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라서 네, 얘네들을 보고 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번은 어때? 8번은 역시 제일 바깥에 있는 중괄호는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고,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중괄호 안에 묶여 들어가 있는 이 녀석을 너희들은 원소로 바라보는 거라서 내가 원소는 일부러 노란색으로 다 표현해놨거든. 1, 2번 빼고 이렇게 할까? 오케이. 자, 그래서 중괄호 안에 1, 2 들어가 있는 원소 있냐? 네, 요거 6번이랑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얘도 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지혜 거는 보기가 전부 다 참이야. 다 참. 이해됐니?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굉장히 헷갈리겠지. 그래서 내가 계속 강조를 해주는 거야. 3월, 아니 자꾸 3월이래. 저 여름방학 때 가면은 또 저 문제 똑같이 주고 똑같이 풀 거다. 근데 지금은 했던 너희들도 그때 당시 내가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테스트에 띵 내잖아. 배웠던 애들도 자꾸 틀리는 게 이 문제예요. 자, 이거는 그래서 아예 푸는 노하우를 알고 계시면 편해. 웬만한 선생님들은 노하우 안 가르쳐주고 당연하잖아, 당연하다고 설명을 자꾸 하시거든. 뭐 어떻게 보면 노하우라는 게 뭐냐면 이거야. 가운데 있는 기호를 먼저 보세요. 그 기호를 보고 왼쪽 녀석을 원소냐 집합이냐를 읽어주세요. 집합이라고 읽을 때는 항상 그놈의 이름으로 보든지 1번 공집합, 또는 다 중괄호라는 거를 집합을 나타내는 기호라고 생각을 바꿔서 풀어보세요. 그러면 쉽게 풀립니다. 알았죠? 되게 까다로운 문제 맞아요. 너희들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모두가 다 까다로워할 예정입니다. 아셨음? 크게 두려워하지는 마시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내용 하나 넘어가 볼까? 쉬자 그랬나 내가? 요거 하고 잠깐 쉴게요.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내용 부분 집합의 개수 파트 진행하러 가겠습니다. 알았죠? 오케이? 오케이. 자, 지금 현재 시간이 25분입니다. 15분 쉬면 몇 분이냐? 40분이냐? 8시 40분에 시작을 할게요. 자, 혹시 지금 이거 1, 2, 3, 4, 5, 6, 7, 8번 잘 모르겠는 게 있거든. 채팅창에다 써놔주세요. 6번 좀 헷갈리는데 6번 좀 다시 설명해주세요. 이런 거 해놓으면 쉬고 나서 설명할 테니까 쫄지 말고 보내세요. 8시 40분에 시작할 거고, 그 전에 질문은 한 번 더 할 거. 6번, 7번, 8번 뭐 만약 모르겠다. 다시 한번 질문하면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알았죠? 뭐 정원이든 지혜든 상관없이 번호 아무거나 질문해 주세요. 자, 4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 그러면 지금 저 녀석에 대한 얘기는 뭐 문제를 풀어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뭐 딱히 지금 내가 설명한 거에서 이해가 다 되었다고 판단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마지막 유형이 하나 남아요.
얘도 사실 되게 까다로워 할 수 있는데, 일단 너네 중학교 때 배웠던 경우의 수라는 거 기억나니? 1, 2, 3, 4, 5라는 숫자 카드 5장을 가지고 세 자리의 정수를 만들어 보세요. 뭐 이런 문제. 5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뭐 이런 거. 그 경우의 수만 계산할 줄 알면 풀 수 있는 유형입니다. 뭐냐면 부분집합의 개수라는 건데, 자 일단 잘 보세요.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하는 유형은 교육과정에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지금 설명을 해줄게. 바로 예시로 들어가 볼게요. A라는 집합이 있어요. A와 B와 C와 D와 E라는 5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 A가 있다고 쳐보자. 그 집합 A에 대하여 첫 번째, A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워주세요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알았죠? A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는 거는 교과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2의 n승이라고 표현돼요. NA를 A의 원소의 개수를 n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2의 n승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지운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가 답이 되겠네? 2의 5승이 답이 됩니다 라는 거야. 공식화 해놓고 있어요. 자, 근데 나는 지웠지. 왜? 공식화 하는 거는 어차피 나중 가면은 까먹어. 지금 너희들은 다음 학기 수업이 아니잖아, 이거는. 그치? 다음 학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여름방학 즈음 되면 까먹어. 그래서 일부러 공식화 하지 않았어요. 자, 근데 판국고 갈 예정인 지혜는 잘 들으세요. 나 지금 여기 분필 좀 넣고 있거든. 자, 지혜는 잘 들으세요. 뭘 잘 들어야 되냐면 판국고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부분집합의 개수를 나는 경우의 수로 설명을 할 건데, 경우의 수로 풀면은 서술형에서 감점시킵니다 라고 가르쳐요. 평내고 같은 학교들은 괜찮다고 해. 다성고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부분집합의 개수를 교과서에서는 2의 n승입니다 라고 해서 공식으로 알려주거든. 그대로 풀지 않으면 감점을 시키는 게 판국고고요. 그대로 풀지 않고 조금은 돌아가던가 다른 방법으로 공식을 만들어 가더라도 옳게만 풀어주면, 교육과정에서 벗어나지 않게 풀어만 주면 맞게 하는 게 평내고예요. 학교들마다 사실 채점하는 방식이 조금씩은 달라. 그래서 뭐 이제 정환이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교과서대로만 풀면 돼. 알았지? 평내고는 다르게 풀어도 허용을 한다는 거고, 판국고는 딱 교과서대로 푸세요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또 선생님들마다 조금씩은 다르긴 한데 판국고는 기본적으로 좀 그래요. 내가 가르쳐준 방식대로 푸세요라는 게 판국고 선생님들의 입장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학교 수업을 정말 잘 들어야 돼. 나한테 수업을 듣고 나면 내가 풀어주는 방식이 있을 거고 학교쌤들이 풀어주는 방식이 있을 거야. 내가 표현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 학교쌤들이 표현하는 방식이 있을 거야. 내가 표현하는 방식도 오류를 범하고 있거나 내가 푸는 방식도 오류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푸는 대로 풀지 않았기 때문에 감점시킬 수가 있어요. 오직 서술형에서는. 물론 나는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는 효율적인 풀이로 가르치려고 하겠지. 근데 서술형만큼 학교 수업대로 풀어주세요. 지혜씨 알겠죠? 판국고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이 문제가 까다로운 게 아니라 채점 기준이 조금 까다로워서 은근히 애들이 감점이 많이 돼서 와. 생각보다. 알았죠?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 다 맞았어요 하는 애들도 갑자기 다음날 채점 해보면 98점, 97점이 뚝뚝 떨어져 있어. 왜지 싶어서 보면은 되게 까다롭게 채점을 하시더라고. 참고하세요. 자, 아무튼 지금은 경우의 수로 갈 겁니다. 이해를 해야지. 그치? 왜 이해 인생인가? 갑시다. A라는 집합을 볼 겁니다. A라는 집합이 있어요. A라는 집합 안에 뭐가 있다? 집합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 그거를 우리는 A의 부분집합이라고 부르잖아. 자, 집합의 개수라는 거는 앞으로 너희들이 여러 번 만나게 될 텐데, 집합의 개수라는 거는 결국 집합을 만들 수 있는 개수. 근데 집합이 뭐야? 원소를 이거 가지고 있는 거, 그걸 집합이라고 부르잖아. 그러면 그 개수는
원소로서 이거를 넣는 방법. 그 방법의 개수가 바로 집합의 개수라서 원소 넣는, 집어넣는 방법의 수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A라는 집합의 원소가 뭐 있으니까 A, B, C, D, E가 있으니까 이제 5개의 원소들을 뭐 해주면 되겠네? A라는 집합 안에 넣으면 되는데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잘 생각해봐. A라는 집합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안에 넣을래? 밖에 넣을래? 부분 집합에 안에 넣을래? 밖에 넣을래? 라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B도요 2가지 방법, C도 2가지 방법, D도 2가지 방법, E도 2가지 방법. 그래서 둘 곱해서 2의 5승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세요. 알았죠? 지금은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고 서술형 대비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우의 수로 이해를 하면은 굉장히 다른 문제들이 빨라집니다. 2번으로 가볼게요. 자, 2번으로 가보면 뭘 주로 또 물어보게 되냐면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A의 부분 집합 중이라는 말을 빼자. 뭐부터 하지? 안 하고 있네. 되게 러프하게 짜놨었구나. 이거 하자 그럼. A를 포함하는 A의 부분 집합의 개수. 그냥 대문자 A의라는 말은 뺐어요. 귀찮아서. 3번 B, C를 포함하지 않는, 글씨 잘 보이지? 부분 집합의 개수 라는 문제가 있고요. 4번 A와 B는 포함하고, 포함 동그라미라고 할게. C는 포함하지 않는 그런 부분 집합의 개수를 찾아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치자. 자, 2번째 거 갑니다. A는 뭐 하라 그랬어요? 반드시 포함을 하세요 라고 했어. 아까처럼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봐. A라는 녀석은 어떻게 됐어? 반드시 포함하세요. 즉 A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어디? 무조건 안에 넣으라는 오직 한 가지 방법만 있다, 그치? 그리고 B, C, D는 어때? 둘. 어머, 몇 가지야? 2의 4승이요. 3번으로 갑니다. B, C를 포함하지 않는 그런 부분 집합의 개수를 찾아보래. 자, 다시 B와 C는 반드시 포함하지 마세요라고 했어. A는 다시 포함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근데 B, C는 반드시 포함하지 말자. 즉 부분 집합에 넣지 말고 무조건 밖에 넣으세요라는 한 가지 방법만 나온다, 그치? 얼마야? 2의 3승입니다. 자, 그러면 4번으로 가보자. A, B는 포함하고요. C는 포함하지 않는 그런 부분 집합의 개수를 찾아주세요라고 하면 결국 A, B는 포함한다라는 한 가지, C는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한 가지. 전부 다 방법은 다르지만 의미는 다르지만 결국 경우의 수, 방법의 수를 생각하면 한 가지, 두 가지이기 때문에 2의 몇 승? 2승 개가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부분 집합의 개수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고등 수학에서는, 즉 교과서에서는 2, 3, 4번 같은 문제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번 같은 문제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건 쓰지 마. 너희들은 유형 9번에 거기 이름 보면은 나와 있을 거야. 63페이지 92번 위에 유형 9번을 한번 보면요. 63페이지 유형 9번을 보면요. 아, 여기 혹시 지금 수학 하교재 없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줘. 없는 사람만. 뭐 있으면 있어요 하던가. 그럼 빔 띄워줘야 되니까. 자, 다시 계속 92번 위에 있는 유형 9번 주황 색깔 네모 박스 보면은 뭐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죠? 거기에 있는 걸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건데, 부분 집합의 개수면 결국 NA를 AN이라고 하면 답은 뭐다? 2의 n승계. 이게 부분 집합 개수라는 공식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2번, 3번, 4번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NA는 n이고 n개의 원소를 포함하거나 또는 포함하지 않는 그런 부분 집합의 개수 공식은 뭐라고 하냐면 2의 n승 중에서 m개의 원소는 빼고 가세요. 자, 여기 있는 문제 보면은 2번 문제 뭐야? A라는 하나의 원소를 포함하라 그랬지. 그래서 이게
2의 5개의 원소 중에서 하나 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3번은 B, C를 포함하지 마세요라고 해서 2개의 원소를 포함하지 마세요라고 정해버렸잖아. 그래서 얘는 2의 5개의 원소 중에서 2개의 원소는 정해졌어요 라는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고등수학의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고 판국고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공식처럼 2의 5-2승, 2의 5-3승 이렇게 풀어주는 풀이를 만점짜리 답안으로 하지 경우의 수를 통해서 풀면은 감점을 시켰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애들이 그러더라고. 쌤, 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던데 그럼 이거 이렇게 서술은 이렇게 써야 돼요? 라는 질문을 너희들도 학교 다니면서는 나한테 부지런히 해주세요. 학교 선생님 수업하는 방식을 얘기를 해주면 그러면은 그거는 이렇게 풀어도 돼? 아니야, 이거는 내가 푸는 방식으로 해도 상관없어. 이거 가지고 감점하는 얘기해. 내가 학교쌤한테 전해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할 거야. 알았죠? 잘 들어봅시다.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갑니다. A에 진부분 집합의 개수를 찾아주세요. 라는 문제가 있어요. A의 부분집합은 부분집합인데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아보래. 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부분집합의 개수인 건 명확하잖아. 그치? 그래서 어디서부터 출발합니다? 2의 5승에서 출발해. 32개예요. 근데 그 부분집합 32개 중에는 공집합도 있고 A만 가진 중괄호 A 중괄호 닫고도 있고 B만 가지고 있는 중괄호 열고 B 중괄호 닫고 이런 집합도 있고 예를 들어서 BCD를 가지고 있는 중괄호 열고 BCD 중괄호 닫고 이런 것도 있고 마지막에 뭐도 있어? A 자기 자신도 있죠. 그럼 그 32개 중에서 진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찐이 있잖아. 찐. 자기 자신은 제외하세요. 자기 자신이라는 한 가지 방법은 제외하세요 라는 식으로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정환이가 6번을 풀어보고 지혜가 7번을 풀어보세요. 정환이 6번 답을 물어볼 겁니다. 좀 이따가. 지혜 7번 갑니다. 6번 갑니다. 6번. A와 B는 포함하는 를 할걸. 를 하자. A와 B를 포함하는 진부분 집합의 개수를 찾아주세요. 진부분 집합의 개수. 자, 잘 듣고 계시죠? 7번 지혜씨. A는 포함하고 B와 C는 포함하지 않는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아주세요. 너무 치사하게 어렵게 냈나 지혜한테만? 아니야, 풀어봐. D. 이거는 사실 뭐 엄청 어려운 거는 아니고 사실 공식화를 한다 그랬잖아 나중에. 그때가 되면은 쉽기는 해. 근데 지금은 다시 한번 나는 이제 경우의 수를 자꾸 풉니다 라고 했었는데 결국 원소는 5개 있어요. 5개. A, B, C, D 5개. 5개를 이제 부분집합으로 넣을까 말까 그러면 고민을 하면 돼. 자, A, B를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A, B를. 그러면 A, B는 포함을 한다라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으니까 C, D, E만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는 거야. 2의 몇 승? 3승. 이렇게 시작해도 좋고 이건 경우의 수로 푼 거. 또는 어떻게 하면 돼? 2의 원소의 개수 5개 중에서 포함을 하라고 정해놓은 원소가 2개가 있으니까 걔를 빼는 겁니다 라고 해서 2의 3승으로 시작해도 좋고. 오케이? 그렇게 시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부분집합이라고 했으니까 1을 뺍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답은 얼마 나와? 7 나올 거야. 2의 3승이 8이니까 7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왜 2개가 나오는지 모르겠네. 정환이는 3개가 나오는지 모르겠네. 이게 2승 빼기를 이렇게 풀었나? 2승이면 왜 2승이었지? 뭐 일단은 잘못 본 것 같아요. 자, 원소 개수를 4개로 착각한 거 아니야? 뭐 일단 가볼게요. 그러면 7번 문제도 가보자. 똑같아. 공식화를 해놓으면
포함을 하세요, 포함을 하지 마세요라고 정해져 있는 게 원소가 총 3개다, 그치? 3개의 원소들이 포함을 한다 또는 포함을 하지 않는다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에 5개의 원소들 중 3개의 원소는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포함을 한다가 중요하고 포함을 하지 않는다도 중요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포함을 하든 또는 하지 않든으로 정해졌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3개의 원소가 정해졌어요. 라고 시작해도 좋고 또는 어떻게 해도 되고, 결국 A, B, C, D 5개의 원소들 중에서 어때? A는 포함하세요라는 한 가지 방법, B, C는 포함하지 마세요라는 한 가지 방법으로 정해져 있고, 그리고 D, E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2의 2승으로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일단 4에서부터 출발한다, 그쵸? 자,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다. 뭐? 애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진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라는 말만 보고 그냥 무조건 빼기 1을 합니다. 그래서 답을 이제 3개예요 라고 하는 애들도 되게 많아. 자, 일단 왜 어디서 지금 지혜는 왜 2개가 나왔고 정환이는 왜 하나가 나왔는지 일단 2의 1승에서부터 뭔가 출발한 것 같거든. 문제를 잘못 읽은 거에 아닐까 싶기는 해. 원소가 4개에서부터 출발한 거 아닐까? 만약에 4개라고 했다면 지혜는 맞게 푼 거야. 2개가 맞아. 자, 얘는 빼기 1 자체가 틀렸어요. 지금 이건 답 4여야 해. 자, 쌤! 진 부분 집합이라면서요. 진 부분 집합의 개수는 아까 1 빼라면서요. 자기 자신. 얘는 왜 자기 자신 안 빼요? 자, 경우의 수잖아. 경우의 수. 제외를 할 때 왜 제외를 하는지를 생각을 해서 가야지. 우리가 구한 2의 2승이라는 4가지 방법을 잘 한번 생각해봐. 그 부분집합 4개를 잘 한번 생각해봐. 그 4개의 부분집합 내가 센 4개는 BC는 안 가지고 있어. BC가 없는 집합들만 골라놓은 거야. 여기에 자기 자신 있겠냐 없겠냐? 없는데 왜 빼? 빼면 안 되지. 엉뚱한 거 하나가 사라진 거예요. 알았죠? 그런 식의 페이크 문제를 주는 학교를 내가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는 공식화를 하지 않는 풀이를 선호해서 나는 경우의 수를 알려주는 거예요. 9월달, 8, 9월달에 하는 여름방학 특강 때 수학상을 다 특강이 아니라 정규 수업 때 듣겠지. 그때도 나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설명할 건데 그때 공식화하지 말라고 할 거야. 딱 한 학교만 또는 기본적인 몇 가지 문제들만 공식화를 해둘 거예요. 그때 가서는 해보기는 하자. 근데 저 문제를 자꾸 얘기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경우의 수니까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돼 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할 겁니다. 알았죠? 고등수학은 저런 식입니다. 알았음? 자꾸 고등수학 얘기를 하니까 자꾸 겁을 주는 것 같은데 겁을 주는 거 맞아요. 알았죠? 중학교 때와는 알파라 다르게 풀어야 됩니다. 알았죠? 자, 그럼 여기서 심화 문제까지 하면 너희 짜증나겠지? 있는지 없는지 보고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게. 오케이, 맙시다. 없네요. 자, 그러면 어디로 넘어가냐면 책 문제를 이제 한번 풀어보자. 자, 내가 지금 내준 문제들은 얘도 마찬가지지만 학교 시험에 나올 법한 문제들, 난이도가 조금 높은 형태의 문제들이고요. 아셈 하이메스 수학하는 굉장히 난이도가 낮습니다. 교과서 조금 벗어난 정도고 학교 시험으로 치면 한 70점 정도 받을 수준밖에 안 되는 문제집이에요. 갑시다. 셈보다는 조금 쉬우니까. 자, 그러면 책 문제로 바로 넘어갈게요. 54번으로 넘어가 보자. 자, 얘들아, 54번으로 가보자. 54번 문제 보면은 문제가 뭐라고 돼 있어? 다음 중 집합인 것을 고르면 이라고 했어. 자, 집합의 정의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집합의 정의가 뭐였죠? 범위를 한정 짓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정의되기 위한 조건. 범위가 애매해서 누군가와 누군가 두 사람이 해석을 했을 때 해석할 때마다 좀 달리 해석되거나 한 것들, 그런 표현이 있으면 안 되고요. 두 번째, 집합의 원소들을 서로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지금 저기 있는 문제는 원소에 대한 얘기는 아니라서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 범위가 애매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54번으로 가볼게. 1번, 키가 큰 야구 선수. 키가 크다의 기준은 이제 정한이 같은 경우는 키가 조그마니까 한 170만 돼도 키가 큰 사람이야 라고 할 수도 있어. 그치? 또는 한 180 정도만 돼도 키가 크다 라고 할 수도 있지. 근데 나처럼 이제 키 큰 사람들은 어때?
한 193 정도는 돼야 키가 크다라고 할 거야. 190은 넘어야지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마다 기준이 너무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키가 크다라고 하는 거, 크다 작다 같은 것들은 집합의 정의로서 들어가면은 절대로 안 되는 녀석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얘들은 다 틀렸다고 하면 되네. 그것도 조심해. 자, 20번 봐봐. 20보다 작은 홀수의 모임입니다. 홀수의 모임이라고 한정 지어놨고, 3번 10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이라고 해놨잖아. 자연수들이 10보다 작으면은 1, 2, 3, 4, 5, 6, 7, 8, 9밖에 없잖아요. 맞죠? 됐죠? 그리고 20번은 왜 뺐는지, 2번은 왜 뺐는지 좀 이따 얘기할게. 4번으로 가보자. 머리가 작다라는 거. 작은 머리가 작다? 나처럼 소두들은 어때? 아이유 정도는 돼야 머리가 작다라고 할 수도 있는가 하면. 그치? 김찬우 너네 김찬우? 왜 점점점이지? 속히? 김찬우 하면 모르지. 머리 큰 연예인 아는 사람 누구 있냐? 옥동자 아니야? 옥동자? 아무튼 어떤 머리가 큰 사람들은 뭐 진짜 좀 어느 정도 돼야 뭐 머리가 작다. 작다에 대한 기준이 아무튼 사람들이 너무 모호하잖아. 이런 것들은 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답은 2번, 3번, 5번이겠지. 5번 봐봐. 오씨. 60의 약수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 1, 2, 4, 5, 6. 뭐야 그러면? 몰라. 뭐 10, 12 뭐 이런 거 있겠지. 명확합니다. 자, 근데 20번 내가 왜 뺐냐면 사실 홀수, 자연수, 홀수라고 하면 우리가 자연수의 범위에서 얘기를 하거든. 음수로 가면 우리가 홀수, 짝수라고 안 합니다. 이거 가끔 질문하는 애들이 있어서 마이너스 2 이거 짝수 아니에요? 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게 맞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고등수학의 범위를 넘어간 대수학에서의 범위고 우리가 다루는 수학에서는 홀수랑 짝수라는 단어는 자연수에서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20보다 작은 홀수라고 하면 1부터 19까지 밖에 없어요. 1, 3, 5, 7, 9 해서 19까지. 그래서 유한계 맞습니다. 집합 맞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야. 알았죠? 또는 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음수로 가더라도 지금 이거는 20보다 작다 홀수인데 20보다 작다라고 하면 19, 17, 15, 13, 11 쭉 해서 1까지 갔다가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간다고 치자. 그거는 우리가 누구는 홀수를 자연수라고 있고 그거는 아니야. 그거는 우리가 지금 뭐라고 대답하기 애매한 거지. 홀수를 자연수의 범위로 가든 정수의 범위로 가든 그거는 정해진다고 하면 누구나 다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거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누구는 23을 작다라고 하고 누구는 23을 크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진 않잖아. 그래서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원소의 개수가 여러 개, 무한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라는 의미에서는 2번도 참이에요. 알았죠? 혼돈을 겪지 말아주세요.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잘 안 나오지? 알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5번 같은 것도 봐봐. 55번 같은 것도 보기에서 집합이 될 수 없는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서 보기에서 집합이 안 되는 건 뭐겠어? 아름다운 옷, 손이 작은 이런 거지 뭐. 그치? 이런 것들이 바로 집합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객관식이었네. 니은 리을 답은 3번 될 겁니다. 알았죠? 자, 다음 장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집합 표현 방식은 이거 하나만 하자. 자, 64번으로 가는데요. 지금 이런 조건 제입법과 원소법 이거 구분 못한 사람 없을 거야. 내가 지금 이런 거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 하나는 해야 되나? 소수 있잖아, 소수. 1은 소수 아니다. 2는 소수고, 그래서 소수는 2, 3, 5, 7, 11, 13, 17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17, 19 이런 식으로. 23 알았죠? 1은 소수 아니에요. 합니다. 이런 거 지금 안 할 거야. A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죠. 1, 2, 3, 6, 9, 18 뭐겠냐? 18의 약수 드릴 거 아니야. 답은 3번. 이런 거 지금 내가 설명할 필요 없잖아. 자, 나는 뭐 갑니다? 64번 갑니다. 64번. 뭐라고 돼 있어? 원선 날법을 나타내는 주의가 안 한다며. 자, 이것 때문에 설명한 게 아니라 조건제시법을 읽어나가는 것 때문에 하는 건데. 자, 집합 X를 한번 읽어봅시다. X를 다시 한번 원선 날법으로. 그 원선을 다 구하시온데 집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 봐, 막대기. 뭐야?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읽어달라 그래서? 이거
원소로 갖는다. 뭐를 만족? 이 식을 만족하는 모든 A 플러스 B를. 자, 이 막대기 앞에는 식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A와 B를 더한 녀석을 원소로 가지세요라는 얘기야. 2와 3이 AB에 2와 3이 들어갈 수 있으면 5를 원소로 가지세요. 뭐 이런 얘기예요. 알았죠? 갑니다. A의 원소 1, 2, B의 원소 0, 1. 더해서 만들 수 있는 원소들 다 찾아봐. 라는 얘기야. 0, 2, 3. 1은 어디 갔어? 0, 1, 2, 3. 4개 들어갈 수 있겠네. 0과 1을 더해서 0이 왜 나와? 다시 0을 넣어서 1, 0이 넣어서 2, 1을 넣어도 2, 2를 넣어서 3, 1, 2, 3이구나. 이렇게 된다, 그치? 자, 조건제시법에는 있잖아. 누구누구를 원소로 가지세요 라는 곳에다가 식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얘기하라고. 이거 알아두라고. 요거 때문에 일부러 풀어보자라고 했던 겁니다. 알았죠? 저런 표현 방식 보고 어떻게 읽어나가지? 라고 이상한 의문을 갖지 말아주세요. 알았죠? 자, 다음 장 넘어갈게요. 오늘 조금 빨리 한번 맞춰볼까? 자, 너희들이 되게 까다로워할 수 있는 녀석들을 좀 설명을 하러 갈 건데 지금은 딱히 안 보여서 좀 넘어갈게요. 어디로 가냐면 바로 옆에 가자. 너무 다 건너뛰는 것도 별로인 것 같아. 68번 풀어보세요. 69번도 풀어보세요. 자, 두 개입니다. 68번, 69번. 아까 내가 책 없는 사람 얘기하세요 라고 했는데 아무도 없어서 책 있는 걸로 알고 있을게. 68번만 켜놓고 그냥 너희들은 68번, 69번 두 개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이게 갈게요. 68번, 69번.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라는 집합 블라블라, B라는 집합 블라블라. 이걸 가지고 뭐하래? NA, NB의 합을 구해보세요. A의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 두 개를 더해주세요 라는 얘기다. 그치? A라는 집합 잘 봐. 자, A라는 집합을 잘 봐. A라는 것은 집합입니다. 그럼 겉에 있는 이 중괄호, 겉에 있는 중괄호 하나만 집합을 표현하는 거고 그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이 콤마 하나만 집합의 원소들을 구분 지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원소들 뭐뭐 있어요? 얘도 원소고 얘도 원소니까 NA는 얼마? 2가 되는 거지. 두 번째, 집합 B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B는 원소 나열법이 아니라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네. 그럼 원소들은 우리가 직접 구하면 되겠다, 그치? 뭐뭐 했어요? 12의 약수들 어떻게 돼요? 1과 2와 3과 4와 6과 10인가? 에이. 이거다, 그치? 원소들은 맞지? 맞네. 6개입니다. 그래서 둘이 더하면 얼마예요? 8. A 이거 조심하고. 오케이? 3개라고 읽지 않도록. 그 다음에 몇 번? 3번이었네. 객관식이네요. 69번 갑니다. 다음 중 옳지 않아. 옳지 않은 거 한번 찾아봐. 라는 문제입니다. 틀린 거 어때? 자, 전부 다 원소의 개수다. 그치? 이거는 원소의 개수 읽을 줄 아니? 이게 의미가 아니라 이 집합이 어떤 집합인지 아니? 라고 물어보는 거다. 그치? 자, number of A, number of B와 같이 number of 원소의 개수라는 것은 그 안에 반드시 뭐가 들어갑니다? 집합이 들어가요. 그래서 N 안에 묶여있는 녀석들은 전부 다 집합입니다. 집합. 어때? 0이라는 원소 하나 가지고 있는 집합. 원소 몇 개? 1개. 4번도 중괄호는 집합을 표현하는 기호입니다. 뭐 가지고 있어요? 1 하나 가지고 있네요. 참. 2번으로 갑니다. 요 안에는 집합이 들어가요. 이거 자체가 집합을 나타내는 기호는 무슨 집합? 공집합. 원소 개수 0개. 참. 뭐야 이거 미쳤잖아. 그치? 이거는 뭐야? 이 중괄호는 집합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 뭐 들어가 있어? 우리가 흔히 파이라고 읽어주는 이 녀석이 원소로 들어가 있어요. 공집합이 아니네. 그치? 그래서 얘도 1개 참이에요. 미쳤나봐. 이거는 뭐야? 집합 안에 원소는 몇 개예요? 3개 아니죠? 하나잖아. 그치? 미쳤어 이거는. 뭐야? 됐죠? 갑니다. 69번 한다고 했지. 한 거구나.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사실 너희들한테 되게 헷갈리게 만들 수 있는 문제가 몇 번이냐면 사실 79번입니다. 쭉 가볼게요. 자, 원래라면 이걸 풀어야 되는데 아까 내가 설명했던 문제가 훨씬 어려워.
알았지? 그래서 이 녀석은 너희들이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옳지 않은 거 일단 답은 5번인데요. 집에 가서 너희들이 직접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알았죠? 오케이, 실수하지 말도록 하고. 자, 그럼 부분집합의 성질들은 말고 앞에 유형 4번 부분집합으로 가볼 건데 여기에서 76번 하나 풀게요. 뭐예요? 집합 A, B, C의 포함관계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자, A라는 집합, B라는 집합, C라는 집합. 포함관계. 포함관계 내가 뭐 하라 그랬어? 벤 다이어그램 그리라고 했죠.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기 위해서는 A, B, C 포함관계를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니까 뭐 해야겠네? 원소를 직접 다 찾아야지. 얘 뭐예요? 1, 2, 4. 얘 뭐예요? 뭐야? 1, 2, 4, 8. 얘는 뭐예요? A. 어때? CBA라 그랬지. 됐죠? 그러면 몇 번이냐? 답은. 오케이. 1번이 답입니다. 알았죠? 이건 너무 쉽고. 자, 다음 시간에는 집합의 연산부터는 좀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지금은 뭐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몇 번이냐면 82번 하나 풀어주세요. 82번입니다. 두 번째 87번 하나 풀어주세요. 표현 방식만 다를 뿐 똑같은 문제거든요. 82번, 87번 두 개 풀어주세요. 자, 그래서 82번은 A가 B의 부분집합으로 포함되라고 했습니다. 얘들아, A가 B의 부분집합으로 포함된다. 아까 내가 이걸 논리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지? 너희들이 만약에 이걸 생각해봐.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에 부분집합으로 포함되니? 그러면 내가 말 안 해도 이거 다 있네? 오케이, 참 이렇게 할 거다. 그게 문자 상태로는 왜 못해? 똑같은 거야. 논리적인 구조 자체가 똑같습니다. 알았죠? A라는 게 B의 부분집합으로 쏙 들어가기 위해서는 A의 모든 원소들을 B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뭐밖에 안 돼? 6은 여기 있으니까 얘를 얘가 가져야 되고 얘를 얘가 가져야 되는데 하나 큰 놈이 4겠지 당연히. 얘가 3일 거고 A는 3이에요 하고 끝나는 거야. 자, 나중에는 지금은 너무 이제 기초 유형, 기초 단원, 기초라서 A 하나밖에 없지만 나중에 A, B 막 두 개 나오고 설명을 해도 똑같은 방식으로 당신들이 푸셔야 돼요. 알았죠? 그 다음에 몇 번? 87번 가보자. 얘도 똑같아. 자, A라는 녀석이 B라는 녀석이 두 개의 집합이 주어져 있는데 그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뭐한데? A가 B의 부분집합으로 속하고 B도 A의 부분집합으로 속합니다. 어머, 이 녀석을 우리 아까 뭐라고 배웠거든?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완전 똑같다라고 배웠거든. 그럼 똑같다라는 건 뭐야? 말 그대로 원소들이 다 똑같다라는 얘기니까 1은 여기 겹쳐 있습니다. 그럼 뭐 3이 얘랑 겹쳐야 되겠지. 5가 얘랑 겹쳐야 되겠지. 끝. A는 얼마? B는 얼마? 이걸 지금 문제라고 내놨나? 아까 말했죠. 아셈이라는 문제집이 수학 하에서는 난이도가 희한하게도 너무 낮아. 너무 쉬워.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이거 푸는데 전혀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알았죠? 바로 옆으로 갈게요. 부분집합의 개수로 넘어갈 건데 그 문제를 96번으로 바로 쭉 넘어가 보자. 자, 기초 유형 빼고 대표 유형 빼고 중요 문제로 바로 들어와 봤어요. 아까 우리 풀었던 거 똑같은 예시다, 그치? 자, 가보자. A, B, C, D, E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 A에 대해서 그 녀석의 부분집합을 찾고 싶은데 그 부분집합 중에서 A, C는 반드시 포함하고 D는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이라 그랬어. 그럴 때 마지막에 부분집합인지 진부분집합인지 이런 걸 잘 봐야 되고, 자, 지금은 뭐야? 세 개의 원소에 대해서 포함하세요, 마세요라고 정해버렸지. 그럼 어떻게 해줘? 2에 전체 원소 5개이기는 한데 3개의 원소에 대해서 뭔가 정해버렸으니까 그 3개를 빼줍니다. 답은 얼마예요? 2의 2승계. 답은 몇 개? 4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쉽잖아, 그치? 나중에 근데 이게 실제 학교 시험 문제가 된다고. 자, 가보자. 97번 하나 더 풀어볼게요. 97번 내가 풀게요. 1, 2, 3, 4, 5, 6, 6개를 가지고 있는 집합 A가 있어요. 그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 3 또는 6을 포함하는 이라고 했어. 얘들아, 수학에서 말하는 또는은 있잖아. 영어에서 말하는, 이거 배우나? 너희 중3이었으니까 배웠나?
either A or B라는 양자택일이 아닙니다. 오케이? 3 또는 6이라고 해서 또는 or이라고 해서 either A or B와 같은 둘 중 하나를 양자택일이 아니라 수학에서 말하는 A 또는 B는 A만도 있고 B만도 있고 즉 하나씩도 있지만 누구도 있어요? A와 B를 모두 가지고 있는 녀석도 포함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뭘 찾으라는 얘기야? 부분집합 중에서 3은 가졌지만 6을 가지지 않은 거 6은 가졌지만 3을 가지지 않은 거 3과 6을 모두 가진 거를 다 계산하세요 라고 해서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다 찾으라는 얘기처럼 보입니다. 맞죠? 그러면은 어때? 너무 귀찮거든. 자, 지금 너희들은 아직까지 수학화를 제대로 못 배웠기 때문에 뭐 지금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역시 논리적으로 좀만 따져보면은 지금 이건 교육과정이 없는 거라서 막 넣어둔 것 같은데 전체 부분집합에서 빼세요. 뭘 빼면 돼? 3도 없고 6도 없는 걸 빼면 없는 걸 뺐으니까 있겠지. 3 하나가 있든 6이 하나가 있든 3과 6이 모두 있든 다 있겠지. 알았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전체 부분집합 몇 개? 2의 6승계 중에서 3과 6이 없는 거 3과 6은 없으세요. 포함하지 마세요 라고 정해버렸으니까 11이고 나머지 원소들은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2의 몇 승계? 2의 4승계 64에서 16을 뺍니다. 얼마예요? 48이 되겠네요.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객관식인가? 97번. 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알았죠? 그래서 97번은 아마 너희들이 질문할 것 같아서 3개 다 풀려고 하다가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는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거나 해서 틀릴 것 같아서 일부러 내가 그냥 풀어준 거고요. 나머지 앞에 있는 문제들도 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이제 유형 10번이 중요한데 유형 10번에다가 유형 10번 자체에다가 별표 좀 쳐놔요. 수학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아셈이라는 문제집을 앞으로 너희들이 두 번 다시 안 쳐다볼 가능성이 크긴 하겠지만 그래도 수학화를 지금 겨울방학 때 하는 동안은 필요하다면은 다시 앞에 뒤적뒤적 거리는 게 아셈이니까 뭐 그런 용도로 별표 치라는 얘기야. 학교 시험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98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집합 X의 개수를 찾으라 그랬어. 그럼 집합 X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의 개수, 원소를 나눠 넣을 수 있는 방법의 수를 찾으라는 얘기잖아. 그치? 자, 다시 내가 아까 처음에 잘못 읽은 거. 뭐? 집합의 개수는 절대로 원소의 개수가 아닙니다. 알았죠? 원소의 개수가 아니라 원소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의 수를 의미하는 거거든. 그러면 집합 X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잘 봐. X라는 집합은 어떤 집합인데 도대체? 결국 1과 3과 5와 7을 가지고 있는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부분집합의 개수 찾기 문제야. 2의 4승에서부터 출발하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근데 반드시 뭐 하라 그랬어? X라는 집합은 1, 3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을 뭐 하라 그랬거든? 포함을 하라 그랬거든. 자, 1, 3을 가지고 있는 집합을 부분집합으로 포함을 한다. 그럼 뭐야? 얘가 가지고 있는 1, 3이라는 원소를 얘가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니까 반드시 뭐 하세요? 1과 3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아주세요니까 두 개의 원소는 제외합니다. 2의 몇 승계? 2승계.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4개가 답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고등수학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그냥 있는 그대로 쭉 푼다고 해서 배웠던 개념 설명대로 문제가 표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꼬여있고 조금 표현이 바뀌어 있는 거를 해석을 해보다 보니까 아, 우리가 배웠던 거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해석을 할 때 배운 걸 바탕으로 배운 내용 쪽으로 해석을 좀 달리 해서 풀어보세요. 알았죠? 자, 오늘 마지막 문제 하나 풀고 마칠게요. 몇 번? 100번 문제입니다. 각자 풀어보세요. 100번. 다음 시간부터는 살짝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집합에서도 오래 걸렸네. 내가 너무 말이 많나? 일단 가볼게요. 집합 X의 개수, 그쵸? 집합 X의 개수, 결국 집합 X는 뭐야? A의 부분집합이거든. 아, A라는 녀석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맞죠? 2의 몇 승계? 원소 몇 개지? N개. 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 반드시 뭐 하라 그랬어? B라는 집합을 포함하세요. 즉
3과 5를 가지고 있는 집합을 원소를 싹 다 가지세요. 3과 5는 반드시 가져주세요. 두 개의 원소는 반드시 가지라고 정해버렸고 그게 몇 개가 되니까 32개. 32개는 2에 5승계란 얘기다, 그치? 그래서 n은 얼마겠네? 7이 되겠네요. 끝! 답은 몇? 7. 주관식이냐? 주관식이네. n은 7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됐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사실 집합이라는 녀석에 대한 뜻 그리고 표현, 방식에 대한 얘기라서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니? 를 물어보는 거고 자, 내가 설명해 준 걸 다 외웠니? 라는 걸 물어보는 정도라서 요번 첫 단어는 굉장히 쉬울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단원과 그리고 명제 쪽으로 넘어가고 나면 너희들의 생각을, 사고방식을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들이 많아서 조금은 까다로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집합이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쉽기는 해. 집합은 너무 쉬워서 다음 단어까지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지. 월요일까지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명제 쪽으로 넘어가면 생각보다 어렵고 생각보다 지루하다. 맞죠? 그쪽 파트는 최대한 좀 빨리 진행해서 너희들 좀 반드시 외워두고 있으면 편한 부분들 그런 녀석들로 얼른 좀 진행하러 갈게요. 알았죠? 자, 아무튼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너희들이 수학 상과 수학하 숙제 모두 해야 되니까 아까 말한 대로 토요일과 일요일 날 좀 나눠가지고 수학 상 미리 토요일 날 끝내놓고 수학하 일요일 날 끝내놓고 이런 식으로 좀 숙제를 해주셨으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월수금 숙제도 마찬가지야. 수학 상은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넘어가야 되니까 화요일 날 바로 해야 되고 수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해야 되니까 목요일 날 바로 해야 된다, 그치? 좀 빡세기는 하겠지만 거기서 월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수학하 숙제도 있습니다. 수학하 숙제도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 수업이라고 해서 목요일 날 하려고 하면 목요일 날 무슨 숙제? 수학 상 숙제가 많아버리거나 하면 너희들 100% 못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수요일 날 수업 전에 뭐 한다든지 수업 후에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좀 수학 하 숙제를 언제 할지에 대한 것도 미리 좀 정해놓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는 뭐 적당하게 화수목으로 좀 분산시켜서 이만큼 좀 하루에 이만큼씩 해야겠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스케줄을 짜면서 공부를 하면 좀 더 어떨까 싶기는 해. 원래는 이 교재보다 훨씬 빡세게 나갈 예정이었지만 너희들이 선행을 너무 쉽게 해가지고 좀 쉬운 교재로 한 대신에 빨리 숙제할 수 있을 거예요. 너희들이 스케줄 잘 짜고 하루하루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스케줄 짜는 연습이라고 좀 생각해주고 원래 우리 학원도 예전에 평내에서는 자물쇠라는 걸 이번에는 인원도 너무 적고 해서 그래서 사실 자물쇠라는 수업은 이제 진행을 하지는 않는데 자물쇠 수업이 뭔지 대충은 들어서 알고 있나 모르겠다. 저기 수택에서는 하고 있는데 아침 10시에 학원을 와요. 밤 10시까지 학원에 있다가 가요. 아마 수택에서는 제대로는 못하고 있을 거야. 왜냐면은 온라인 수업이라서. 그래가지고 좀 반쪽짜리 자물쇠? 약간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너희들 하고 있는 수업도 마찬가지야. 너희들은 수학 상하를 다 들으니까 너희들은 지금 반 자물쇠라고 해서 반쪽짜리 자물쇠 수업을 하고 있어요. 원래 12월 달에 내가 진행해야 되는 수업을 조금 길게 늘려드려서. 오케이. 자, 지금 이 자물쇠든 반자물쇠든 이 수업이 길게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배워가자는 것도 있지. 근데 실제로 2학년이 돼봐봐. 1학년 2학기가 돼봐봐. 내가 지금 설명해준 거 잘 기억 안 나요. 그럼 도대체 왜 들어? 공부하는 습관이나 공부를 길게 하는 습관, 책상에 오래 붙어 있는 그런 습관들을 길러보는 거. 그게 사실 정말 중요하고요. 우리 학원에서 나도 졸업생들을 많이 내보내봤지만 확실히 자물쇠 들었던 애들이 끈질기게 책상에 붙어 있고 내가 그런 수업도 힘들게 해봤는데 내가 이거 하나 못 버티겠어? 약간 이런 악바리? 약간 뭐 그런 악에 바친 약간 그런 애들도 좀 생기더라고. 그런 것들이 도움 많이 되니까 뭐 스케줄 잘 짜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보세요. 자, 끝내는데 잡담이 너무 길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다시 보도록 하죠. 잘 가요.